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여진 이거 뭐 계속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떤 층위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의 보완책,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형소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두 분은 이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이게 통과돼서 이제 10월 달에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다면 보완을 해야 국민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지 그 관점에서 좀 한번 이건 김윤영 대변인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이면서 절차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기본법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법안이 너무 많거든요. 네. 법안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시행령, 내규, 규칙까지 다 영향을 받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대책이 없이 일단 법안 발의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중수청이랑 공수처, 지금 공소청 이런 다 못 채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10월 1일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지부터 저는 의문이고, 최소한 보안 수사권은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는 어쨌든 이미 뭐 지금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물 건너 갔지만 10월 2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그 사이에라도 민주당이 지금 뭐 이런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전당대회가 민주당 당권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국민의 이렇게 삶에 직결될 문제를 이렇게 거래처럼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단 보안 수사권은 살려놓은 다음에 이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저는 궁극적으로 검사들한테도 형사소송 지휘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근데 단순하게 그냥 주면 안 되고 검찰도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만들어 놓고 줘야 되는 거겠죠. 지금 보안 수사권의 폐지의 가장 문제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거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당장 해야 될 그런 보안 수사권부터 일단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가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만 위헌 요소를 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거 위헌 소송까지 갈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혼란이 가중될 거라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보안 수사권 부활부터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부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보안 수사권 폐지론 자로 보이는 그 변호사 뭐 법률가들이랑 그 방송에서 토론을 좀 해봤는데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률 원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9명의 피의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뭐 억울한 그 무고한 사람을 국가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법원 측에서는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률가들의 원칙인 거고 리걸 마인드를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은 그건 법조계의 원칙인데 우리 같이 이제 검사 만날 일 없는 사람들, 뭐 경찰 만날 일 없는 사람들 치안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당했는 거 억울한 거 있으면 국가가 잘 이렇게 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 제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안 했다고 저는 봐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보안 수사권이란 제도를 놓고 제가 지금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폐지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지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죠. 토론하면 되는 문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네. 각각의 논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이 정치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를 주장하든 유지를 주장하든 유권자의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 60%가 넘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오해하는 거야.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반개혁주의자고 반검찰, 뭐 검찰주의자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를 납득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한다 이 자체로 지금 비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치적 상황으로 하는 거지.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한 150만 명, 160만 명이 참여하는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그 국민들이 그러면은 우리 피해 보는 거 아닌가 벌벌 떨어야 되는 거는. 하부 대변인도 이렇게 좀 빨리 진행된 배경에 이 전당대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군요. 네. 그래서
그 법률가들한테 제가 그냥 그 논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질문만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방송에서 잘 해주시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나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터졌을 때 그 범죄자인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고 거주지에서는 리얼도를 훼손된 걸 보안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두 개는 누가 어떻게 그러면 하는 거냐? 대답을 못 해요. 대답을 못 한다고요. 네. 보안 사건 없어도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 설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냐. 제가 방금 말한 이 두 케이스. 네. 보안 수사권이 아니면 어떤 제도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겠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좀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뭐 대통령도 어쨌든 개정안을 안 읽어봤는데라고 해서 그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비판을 하고 했던데 뭐 실제로 안 읽어봤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함의는 대통령께서 안 읽어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읽어봤는데 질문을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아니면 나중에 개정해야 될 수 있다, 여지를 열어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기상 그 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뭐 숨겨진 함의를 내비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민 감정이라든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보고 뭐 잘 버텨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객관 냉정하게 얘기해서. 비겁하다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제도로 불릴 만큼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줬던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라는 말씀인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거부권, 뭐 한기 대변께서는 거부권을 표현 안 하시고 이제 제2권으로 쓰시는데 그걸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생각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처음에는 저는 선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선의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거부권이나 제2요구권을 하라고 대통령께 정성호 법무부장이 되게 세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없으셨고 그런 행동도 없었고 두 번째는 어제 민주당 TV 토론회에서 보면 4월 말에 정부안은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로 이미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보안수사권 폐지가 결정 났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했냐는 거죠. 그동안 국회 나왔을 때는 보안수사권이 존치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4월 달에 이미 정부 정책은 결정 났다는데요?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두 분 다 그러니까 지지층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겁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대변인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좀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부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그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발언을 잘못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덧붙일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넘어가는 뭐 형량을 3년에서 5년 늘리는 그런 개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개정안이고 지금 전국을 흔들었던 개정안이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2요구권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읽어보고 그냥 그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할 테고 여권 내에서도 좀 불안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실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했던 건 논점을 섞어놔서 좀 찢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성호 장관의 선의 부분은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남의 선의, 악의 이런 거는 뭐 누가 어떻게 알수 없는 거죠. 계량하겠어요. 네. 그거는 뭐 김유영 대변인의 어떤 느낌과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행동이랑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4월달에 뭐 넘겼다.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넘겼다는 게 아니고.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TF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당해줬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보안수사권 개인적으로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 한번 수기를 해보시오 라는 거죠. 입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공은 당에 넘겨놓은 거고
정부의 TF는 폐지 입장으로 넘겨놓은 거고 정성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각 상임위나 어떤 각종 모임이나 아니면은 사석에서까지 이거 존치해달라고 여러 노력을 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뭐 했냐 뭐 이러시니까 이건 사실관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 뭐 발동해달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관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당으로 돌아가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에서 합의해서 갖고 와 버렸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패널이니까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그 한마디 안 했다고 비겁하다라고 하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버티시라 그거는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데 보안 수사권 이거 버티시라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교정시설 점검하고 확충하고 더우니까 그거 보고하는 과정에서 버티라고 격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해 정치적으로 그것만 해석하게 되긴 하는데 반드시 이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10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네. 행안부 장관이랑 엊그제 대통령 그 법무부 장관이랑 주고받은 뭐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후속 조치를 좀 정성호 장관이 그래도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달라 뭐 그런 맥락 아니었을까요? 그런 맥락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주마처럼 지금 막 양눈 가리고 경주마처럼 가고 있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야 좀 열기를 식히고 다시 재론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제론이 여권에서 될 거라고 봅니까?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훈 대변인께서 이제 시기를 찍어 주셨는데 10월 달이잖아요. 네. 공소청 정수청 설치 10월 1일.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시행도 10월 달이거든요. 공표하더라도 그러면은 전당대회는 8월 17일 한 달 반 이상 시간이 좀 있죠. 남아 있는 네, 거죠. 네. 그 한 달 반 기간 동안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통과를 네, 됐지만 네, 시행이 네.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룸이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될 여지가 좀 네. 있다. 그리고 결국은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하든 어쨌든 그 이후에 특히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은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네, 확 왜냐면 낮아지겠죠. 보안 수사권 들고 강경 지지층의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청와대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롤백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네. 롤백이 매우 어려워질 테고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은 이거 재검토해보자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후보가 아니라면. 김민정 대변인도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더 이상 이제 정치적 이념 문제가 아니라 민생 이슈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롤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이념적 다툼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걸 하지 않게 됐을 때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혼란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성향의 법조인 분들도 그 우려를 엄청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5억 이상을 당하면 이건 경찰이나 중수청 가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피해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가서 지금 기존에는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한 번 더 나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걸 봐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만약에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덮었을 때 이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변호인 사가지고 내 돈 써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이득 보는 거죠. 변호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성향 변호사분들이. 저는 좋다고. 난 오히려 이제 경찰서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으면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롤백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대해서 대통령께서 롤백을 하면 박수 쳐줄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럼 박수 받을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부 대변인 얘기대로 하면 여권 내에서 상당한 내부적인 혼란이랄까 내부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갈등 있어도 괜찮아요. 혼란 있어도 괜찮고 당정 관계의 갈등이 좀 노정돼 물론 하나가 되는 게 제일 낫죠. 근데
그런 어떤 충돌이나 갈등은 정치 잘해서 다시 봉합이 돼요. 그런데 그거 그 단일 대우 가겠다고 해가지고 5천만 국민에 영향을 주는 것 이거는 이제 피해 본 사람들은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지지층과 다른 지지층 혹은 청와대 사이에 어떤 그 치열한 논쟁, 갈등 이런 게 벌어지더라도 일단 국민 피해부터 뭐안 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리끼리의 그 어떤 분열, 네. 분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어떤 그 감정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다시 봉합하면 되는 거예요. 뭐 뭘 우선순위로 놓을지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내부의 어떤 그 당정 관계 뭐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놓잖아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국민 다수의 어떤 지지라든가 뭐 복리 증진이라든가 피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이게 더 우리가 향후에 조정해 나가야 되는 문제지. 맨날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당청 관계 깨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당청 관계 깨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보안 수사권이 살아날 걸로 보는군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실제로 대안을 잘 만들어내면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은 뭐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보안책 가지고는 아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보안 수사권 말고 다른 대안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형사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제한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아니면은 아까 김용 대변인께서 지나가듯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뭐 수사지휘권 해야 되는 거죠. 수사지휘권 부활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다른 제가 검찰을 옹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그 태생적인 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들은 법률 전문가고 경찰은 치안 유지라든지 이런 질서 유지 이런 게 더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에 맞춰서 역할이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바꾸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사회적 편의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안 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준다면 검찰에 대한 그런 견제 장치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좀 말씀.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검찰. 네.